반갑습니다. 감성연구소 센치한 개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아웃 실전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치했던 거를 보이시죠? 이거에다가 그럴싸하게 그거랑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글씨 크기까지 뭐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버튼들도 이렇게 글씨도 넣고 다 했는데 이게 너무 볼품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앱 같은 느낌으로 이제 예쁘게 따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 하느냐? 절 따라 하시면 잘 될 거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앱 디자인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요걸 하나 켜주시고요. 여기서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하세요. 일단은 왜 하냐면 이 색깔 같은 거를 우리가 색깔을 맞춰야 되는데 이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포토샵도 없습니다 선생님 뭐 이런 분들 계신다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색감 같은 거 따오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어디서 구하는 거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요. 어떻게 보면 노하우죠. 일단 지난 시간에 켰던 걸 이걸 켜주시고 우측 클릭을 해서 링크 주소를 일단 복사해 놔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구글에서 온라인 포토샵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나오시죠. 요거를 딱 검색을 하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요런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저도 되게 몇 년 동안 유용하게 쓰는데 이거를 누릅니다. 그러면 포토샵은 포토샵인데 온라인에서 이 외부로 사용하는 포토샵 프로그램이 떠요. 이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여기서 이미지 주소 복사했잖아요. 그걸 복사한 상태에서 이 세 번째 걸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를 넣으라고 하거든요. 컨트롤 V를 해서 확인을 딱 누르면 에러가 나네. 주소를 다시 복사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 링크 주소 복사. 이게 될 때가 안 되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이미지를 실제로 여기 따서 포토샵에 바로 넣는 거거든요. 잘 안 되나 보네요. 주소가 너무 길어서 그런가? 에러가 나네. 주소 다시 한번 복사해 볼게요. 이거를 새 탭에서 이미지 열기. 이걸 누르면 뭐가 하나 뜨죠? 요 주소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하세요. JPG로 끝나는 거 보니까 이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여기서 URL 이미지 열기 해가지고 붙여놓고 확인. 됐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따와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스포이드 이런 걸 이용해서 색깔을 추출할 거예요. 이 스포이드로 이 원하는 색깔 누르니까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이걸 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음, 우리가 프로젝트 여기 설정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앱으로 시작하는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 여기 안드로이드 탭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디펜던시들이 있다, 뭐 갖다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 프로젝트에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빌드 그레이드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요. 거기에 요거를 한번 넣어보세요. 요거 이렇게 implementation 하고서 이 뒤에다가 요 내용을 적어주세요. 지난 시간에 요게 없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요거 디자인 여기 보시면 이쁘잖아요. 이런 디자인을 안드로이드에서 머터리얼 디자인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편하게 갖다 쓰세요 하고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사용하려면 지금 요게 필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거 나왔죠? 요거 타이핑해서 입력을 하시고 여기 보면 싱크 나우라고 떠요. 받아온다는 거거든요. 서버에서 이걸 그냥 누릅니다. 그럼 막 동글뱅이가 돌면서 이제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내가 여기다 입력한 정보들을 제 컴퓨터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 디자인을 할 준비도 되었고 그 다음 거는 또 준비를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아이콘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아이콘이 집에 없잖아요. 옛날에 요리 프로그램 보면은 무슨 막 고등어 막 생선 막 이런 거 꺼내가지고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냉동실에 잠자고 있는 광어 한 마리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없어요 그런 거, 그죠? 이 아이콘을 구해야 되는데 상업용으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을 구하는 사이트가 아이콘 파인더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되거든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원하는 걸 검색을 하세요. 저는 여기서 아까 프리젠트라고 해서 선물 이런 걸 검색했어요. 검색을 딱 하면 여기에 왼쪽에 라이센스 타입이 있거든요. 여기서 for commercial use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거 이렇게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어떤 거 해볼까? 제가 좀 사용할 이미지는 요거였거든요. 넥타이 맨 거 같은 거. 여기 딱 누르면 열려라. 안 열리니? 동글뱅이가 돌고 있어요. 좀 컴퓨터가 느린가 봐요. 여기서 사이즈를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거는 요즘은 폰들이 성능이 워낙 좋고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거에 환경에 제약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사이즈는 128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다운받아요, 항상. 요걸 하나씩 클릭을 하셔서 이미지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저는 이런 이미지 말고 좀 기본적인 거, 좀 심플한 거 쓰고 싶은데요. 머터리얼 아이콘이라고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구글에다가 다시 머터리얼 아이콘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검색을 해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사이트 이걸 누르면 이런 사이트로 이동이 돼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렇게 쭉 로딩이 떠서 많이 본 듯한 기본적인 이미지, 심플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거 쓰셔도 돼요. 이거 이렇게 누르면 좌측에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눌러보면 검은색 배경이냐 뭐 하얀색 배경이냐 이런 게 나오고 여기 보면 하얀색 아이콘 이렇게 누르면 검은색 아이콘 이렇게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면 이거는 뭐 그냥 사용하는 법 다운로드 안 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첫 번째 앱 디자인에서 링크 주소를 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복사한 거 이렇게 화면 여기 주소를 요거 복사를 해가지고 온라인 포토샵에다가 일단 이렇게 띄워놓고 스포이드로 이제 색상값 같은 거 우리가 따라할 수 이렇게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서포트 디자인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여기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는 건데 서포트 디자인 일단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료 아이콘을 받는 거 아이콘 파인더라는 데서 받으시고 좀 더 심플한 거 원하시면 머티리얼 아이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서포트 디자인인데 서포트 디자인이라고 이게 구글에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지원 라이브러리 기능 이래가지고 첫 번째 사이트 뭐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걸 눌러요. 누르면 한국말로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디자인이라고 검색해 볼까요? 검색을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라고 나와 써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레이드, 빌드, 스크립트, 종속성 이게 디펜던시거든요, 영어로. 그 식별자는 이렇게 입력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근데 보면 숫자가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이 숫자들이 동일하게 가야 돼요. 여기 지금 앱 컴팻이라고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만들었던 이 숫자와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요 뒤에 요 숫자들이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한참 낮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숫자를 맞춰준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준비가 정말 끝났는지 싱크 나우 뜨면 싱크 나우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누르면 이렇게 뭐 동글뱅이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나오죠? 프로그레스에 있다. 됐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필요 없는 건 다 끄고요.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화면으로 돌아와 볼까요? 보면 요 화면이었죠? 이제 정말로 따라 할 겁니다. 준비하는 데만 거의 한 10분 가까이 됐네요. 한번 이제 두근두근 설레죠? 해볼까? 일단 이 아이콘 구린 것부터 바꿔야 돼요. 구리다고 하지 말자. 안드로이드가 준 건데. 요 안드로 보이 얼굴 이마 얼굴 보이는 거 이거를 이제 딴 걸로 정말로 바꿔야 되죠. 우리 처음에 여기 봤을 때 이걸로 볼까요? 요 선물 상자였어요. 이 선물 상자 아이콘 같은 거 저는 다 이미 다운을 받아놨는데요. 아까 아이콘 파인더에서 이렇게 이미지 세 가지 필요한 걸 받아놨어요. 이거는 그 얼굴책,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아까 그 선물 아이콘, 그리고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사람 얼굴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받아놨어요. 요걸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여기 이제 여기다 복사를 해서 넣어놔야 되는데 앱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미지가 같이. 물론 서버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쓸 수도 있지만 앱 안에다가 넣어주는 게 더 빠르겠죠? 사용자가 사용할 때. 여기 안드로이드라고 돼 있는 걸 프로젝트로 바꿔주세요. 그 앱을 열고 소스 열고 메인 열으면 이제 리소스가 보여요. 아까 안드로이드 때는 바로 밑에 보였는데 프로젝트로 바꾸면 실제 위치가 보입니다. 여기서 리소스를 다시 한번 열어요. 그러면 여기 드로워블이라는 이 디렉토리가 보이거든요. 이 중에서 원래는 보통은
요 내가 원하는 화면 사이즈에 맞는 폴더명을 지정해서 거기에 이미지를 적절하게 넣어줘야 돼요. 이거 보시면 사이즈 어떻게 보냐면요. 이걸 눌러서 요 넥서스 6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서 디바이스 데피니션 정의를 누른 다음에 요거 지금 요걸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건가? 응. 여기서 요 연필 그림을 딱 누르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XXHDPI라고 해서 2X 사이즈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편의를 위해서 기초 강의니까 이런 거 그냥 아 여기 있구나 라고만 아시고 요 드로우블 요 디렉토리에다가 컨트롤 V로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러면 카피하라고 나오죠? OK를 눌러요. 들어갔는지 볼까요? 이미지가 3개가 여기 들어갔네요. 자, 이 넣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팁인데요. 숫자는 되도록 넣지 마시고 그 다음에 대문자도 넣지 마세요. 소문자이거나 언더바 정도 밑에 요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넣으시면 좋고 되도록이면 PNG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 이런 배경화면 아이콘 같은 거 쓸 때 PNG 대신에 XML 파일로 해서 막 이상한 숫자들이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데 그건 우리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이미지도 넣었어. 이제 그러면 바꿔치기 하면 돼요. 이거 이미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죠. 이걸 바꾸는데 얘 위치는 맵 여기가 아니라 그냥 아이콘 여러분이 받으신 이미지 저는 프리젠트 이걸 이렇게 탁 누르면 알아서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됐죠? 조금 큰 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이즈를 조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조금 어려운 거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은 제가 이걸 랩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죠. 그리고 중앙 정리가 안 돼. 근데 이것도 좀 큰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40 정도로 해볼까요? 이거 너무 작다. 한 80? 80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80이면 적당하네요. 80, 80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근데 여기서 중앙 정렬이 어려울 때 저는 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쓰냐면요. 이거는 이렇게 해요. 매치로 이렇게 바꿔요. 됐죠? 그럼 이렇게 중앙 정렬이 돼서 이쁘게 나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거 자 텍스트 넣는 거 이게 나오죠? 어떻게 돼 있었죠? 딱 볼까요? 위에 이런 뭔 이메일이 있고 패스워드라는 글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딱 보면 알 수 있죠? 아, 이 자리에는 이메일을 넣어라. 이 자리는 비밀번호구나 라고 힌트를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힌트예요. 어떻게 치냐면 여기 입력하는 게 어떤 거였죠? 요 놈이었죠. 여기다가 힌트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요 놈은 힌트가 패스워드죠? 패스워드예요. 아이고 혀 꼬지 말아야지. 그래서 패스워드라고 적으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죠? 일단은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튼은 색깔도 이쁘장하게 들어가 있고 이미지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정사각형 우리 지금 이 뭐라고 그러지? 직각인데 이쁘지가 않은데 얘는 이렇게 라운드 처리돼서 이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어려워지거든요. 버튼은 여기다가 색깔을 넣으면 백그라운드로 해서 아무거나 제가 색깔 넣을게요. 아무거나 넣으면 색깔만 띡 하고 이렇게 바뀌고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와요. 보이시나요? 여기? 직각이에요, 여전히. 근데 여기다가 뭐 직각을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드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드로우블에다가 아이고 드로우블에다가 XML 여기 기존에 있던 거 하나 이렇게 다시 복사를 해서 다시 넣으세요. 컨트롤 V로. 그 다음에 이름을 하나 정해줄게요. 버튼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XML이에요. 여기서 블루 이렇게 하나 이름 정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을 일단 다 지우세요. 첫 번째 줄 것만 빼고 일단은 다 지워요. 이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은 이 안에다가 어떻게 색깔을 정의할 것이냐. 되게 신기해요. 잘 보세요. 요거는 좀 따라 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약간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 셀렉터라고 적어주시고 열었으면 닫아야 되죠. 자동으로 닫혀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그거 지우지 말 걸 그랬다. 살아있나요? 잠시만요. 다시.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 꼭 필요해요. 요거는 컨트롤로 해서 일단 가져오시고 컨트롤 X로 복사한 상태에서 다시 셀렉트를 치세요. 셀렉터 치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걸 붙여 넣어 주세요. 안드로이드 리소스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여기 지금 빈 공간에다가 색깔이랑 라운드랑 뭐 이런 거를 다 정의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정상적인 버튼 상태일 때 버튼 색깔과 라운드입니다 라는 걸 정해주기 위해서 아이템이라고 쳐서 이렇게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일 때 모양은 shape 요렇습니다 라고 또 정의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1, 2, 3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 모양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건 라운드 아니다 컬러부터 하죠. 컬러를 해야 되는데 그 컬러는 여기서 솔리드라고 합니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라운드는 여기서 라운드라고 치면 안 나와요. 그냥 여기서는 코너라고 쳐주세요. 코너스. 됐나? 됐어. 이렇게 해서 조금 복잡하지만 셀렉터라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일 때냐 버튼이 사용 못할 때냐 뭐 이런 거 눌렀을 때냐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모양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모양은 이런 색깔로 채워져 있고 코너는 라운드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필요한 값들을 채워 넣자고요. 아이템은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상태라고 그랬죠. 스테이트라고 쳐보세요. 영어로 스테이트가 상태잖아요. 그 중에서 enable 정상 상태일 때 true이면 요 안에 내용대로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건 됐어요. 그 다음 쉐이프는 굳이 안 쳐도 되는데 뭐인지 볼까요? 뭐 라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냥 쉐이프는 됐어요. 그냥 모양은 그냥 기본 모양이니까 색깔을 채워야 되는데 색깔을 어떻게 채우냐면 바로 떠주네. 감사하게 컬러예요. 그리고 어떤 색깔로 할까요? 파란 계열 이런 거 이렇게 하나 쳐주시고 코너는 아까 라운드인데 완전히 라운드가 반원 형태였잖아요. 볼까요 다시? 이렇게 보면은 완전 그냥 반원 붙었죠? 그럼 라운드를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네요. 숫자가 적을수록 꺾임이 적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직각이면 거의 0에 가깝다는 0이라는 거예요. 많이 줘볼까요? 어떻게 주냐면 여기서 또 라운드 이런 게 아니고 라디우스입니다. 이거 결국 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 20으로 줘볼까요? 좀 과한가? 아니다. 뭐 20 줘볼까? 일단 주구선 생각해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살짝 이렇게 꺾어져 있죠? 저리가 이거 보셔야 된단 말이야. 보이시면 여기 라운드가 이렇게 보이시죠?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죠? 배경 작업은 끝난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어디서 쓰냐면 아까 그 버튼 자리 이 백그라운드 자리에서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나요? 우리가 만든 파일 이름이 btn의 블루였죠. 넣어볼게요. 그러면 따란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라운드 비슷하게 나왔나요?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가 조금 검은색이라 안 보이죠? 텍스트 컬러가 있나 볼까요? 있네요. 컬러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화이트 있을까? 화이트는 그냥 저는 외우고 다니니까 FF, FF, F 6개 F 6개가 흰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색깔 배경에 흰색 글씨로 들어갔고 두 번째는 좀 다른 색깔인데 좀 진한 색깔이네요. 여기서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텍스트 이거 뭐죠? 요거는 똑같이 그대로 복사해 일단 넣어볼게요. 버튼 똑같은 놈이니까 이렇게 하면 같은 놈이 두 놈이 됐고 로그인이 아니라 이거는 로그인 위드 뭘로 할까? 홍보를 할 수 없을까? 이거 우리 유튜브 강의니까 유튜브로 하죠. 유튜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조금 미적지근한 게 뭐죠? 색깔이 이게 아니었잖아요. 네, 아까 우리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준비했던 거 있죠? 요거 이 온라인 포토샵으로 갑니다. 가서 색상 값을 빼오는 거예요. 딱 눌러서 이 스포이드 그림을 눌러서 그 원하는 색깔 위에다가 이렇게 누르니까 딱 누르니까 이게 바뀌었죠. 어떤 색깔인지는 이걸 누르면
여기 6자리 샵 옆에 6자리가 나옵니다. 요거를 복사해요. 컨트롤 C. 그리고 우리 아까 배경 색깔 정한 데가 어디였죠? BTN 블루였죠. 일로 가요. 가서 요 자리에다가 컬러 자리에다가 샵 하나 때려주고 색깔 6자리 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색깔로 들어가는 거. 쉬워졌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보시면 색깔이 2개잖아요. 우리 둘 다 따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얘도 일단 스포이드로 찍어서 색깔을 기억을 해놔요. 컨트롤 C로 복사해놔. 그리고 이거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V 해서 똑같은 놈 하나 더 만들 거니까 여기서는 다크 블루라고 하나 만들고 이 다크 블루에다가 방금 복사한 색깔이 날라갔네? 이런 다시 복사해.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다시 넣어줘요. 그럼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 버튼들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넣어주면 되겠죠? 어디로 가서? 화면에 가서. 여기서 요 놈이 좀 진한 색이었죠? 이 두 번째 놈 색깔을 BTN하고 다크블루로 바꿔주면 따란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버튼도 넣었어. 그리고 디자인 요소 작업 안 한 게 있나요? 다시 볼까? 이제 색깔은 필요 없어. 좀 안 보니까 큰 걸로 가겠습니다. 위치 배치 다 됐죠? 요거만 조금 이제 깨림칙하죠. 글씨가 위에가 있는데 이거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넣는데 정가운데 있잖아요.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빌드가 되고 있고요. 미리 틀어놓을까요? 요거니까. 아이폰 강의도 제가 좀 해드릴 예정인데 아이폰 강의도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아이폰 시뮬레이터는 좀 더 부드럽고 더 유려해요. 그래서 유료 아니고 유려해요. 좀 보기 더 편하실 텐데 안드로이드 쪽은 아직 좀 이 시뮬레이터가 좀 멀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은 그래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이 빌드 되는 동안 거의 다 됐네. 일단 화면을 보고 나서 좀 더 손을 보자고요. 모든 게 다 한 번에 되진 않으니까.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속담도 있죠. 이렇게 됐어요. 얼추 이제 색감이나 이런 건 배치는 맞춰졌고 이게 우리 지금 꺼림칙하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뭘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타이핑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이메일이 여기 위에 있으면 했는데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지우면 또 나타나. 이상하다. 이제 이걸 바꿔야 돼요. 이제 바꾸려면 드디어 우리가 왜 처음에 아까 이 XML XML이 아니죠. 요 그레이드 이거 아니지 요거 여기에 왜 요걸 넣는지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머터리얼 디자인으로 바꿔서 쓰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로그인에 이 자리가 누르면 그냥 에디트 텍스트잖아요. 이거를 이제 아까 우리 봤던 샘플 요 이메일이라는 글자가 위에 있는 거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기본 안드로이드 디자인을 쓸 겁니다. 뭐냐면요. 요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인풋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2가지가 나와요. 근데 딱 느낌을 봤을 때 레이아웃이 뭔가 좀 느낌 있지 않나요? 레이아웃을 먼저 눌러요. 그리고 매치 가로는 꽉 채우고 높이는 랩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이거는 그냥 겉에 감싸는 거고 한 번 더 인풋이라고 검색을 하고 이번엔 정말 에디트 텍스트를 치는 거예요. 너비는 역시나 마찬가지 랩이고 높이는 우리 50으로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면 뭔가 비스무리한 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다 넣었던 거 힌트 이거를 넣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에디트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뭐야 똑같잖아. 장난해? 일단은 장난같이 보이겠지만 일단 넣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복사 붙여넣기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또 똑같이 넣어줘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메일이 아니었죠. 여기 패스워드죠. 패스워드로 딱 넣어요. 4개나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런 상태로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빌드를. 과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신통방통해요. 아주. 옛날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일일이 다 손으로 구현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개발
에만 집중하여라. 디자인은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해서 구글이 만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감이 오시겠죠? 제가 이걸 왜 썼는지. 뭔가 타이핑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나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세 번째 거였죠? 어이구,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뭔가를 치면 이렇게 위에 글씨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힌트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옮겨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줘요. 근데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치면 사라지고 옛날 거죠. 근데 얘는 내가 이걸 딱 눌러서 입력을 하려고 딱 하면은 위로 올라가줘요. 힌트가. 이쁘죠? 요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에디트 텍스트는 biome 여기 위에도 어디였지? 여기 여러분도 biome 잘 가.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로 대체를 했습니다. 버튼도 한번 눌러볼까요? 내가 그러니까 버튼을 안 눌러드렸네. 이렇게 누르면 이게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더 키울 수 없나요? 이렇게 눌리죠? 여기 지금 미세하게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져요. 지금 제가 이거 확대하면서 누르지가 않는데 누르면 이렇게 밑에 눌렀습니다라고 표시가 나와요. 이거를 눌렀을 때 확실하게 누른 걸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딜 고치면 될까요? 네, 여기 아까 버튼 만든 거 백그라운드 상태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한번 있는지 아이템에 일단 열고 닫어.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고. 스테이트 쭉 찾아보면 여기 있다. 프레스 눌렀을 때 true 이때 색깔이 뭐다 라고 정해주면 돼요. 이거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빠른 복사와 붙여넣기는 칼퇴근의 지름길이에요. 이 상태에서 눌렀을 때 색감이 뭐가 좋을까? 제가 뭐 딱히 떠오르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눌렀을 때 노란색으로 바뀌게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우리 저쪽 색깔도 할 거니까 컨트롤 C를 해서 여기도 똑같이 밑에다가 좀 다크 블루였죠?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넣습니다. 이거 누르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저장을 하고 다시 빌드를 해볼게요. 이러면 아까 밋밋하게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헷갈리는데 누르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바뀌어줘야 돼. 근데 물론 디자인할 때 갑자기 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확 바뀌진 않겠죠. 좀 더 뭐 진한 색으로 바뀌거나 좀 밝은 색으로 바뀌거나 이럴 거예요. 자, 빌드가 되고 있고 바뀌는지만 일단 볼까요, 우리? 자, 실행이 되었고 키보드 내려가. 바뀌지 않았네요. 왜 안 바뀔까? 이건 버그인 것 같은데? 진짜 안 바뀌었어? 응, 안 바뀌네.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바뀌어야 되는데. 색깔. 어딨지? 로그인. 여기서 요거. 버튼. 색깔. 백그라운드. 왜 안 바뀔까요? 이상하네. 안 돼. 일단은 제가 방법을 다음 시간까지 찾아서 다음 시간에 꼭 강의 첫 시작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제 능력 부족인가 봐요. 망할.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하긴 해야 되니까 이쁘게 그래도 강의를 하긴 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간격이 너무 좁죠? 이 간격들을 좀 넓혀 볼까요? 간격은 여기다 마진을 줍니다. 마진이 얼마 안 남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마진이라고 치면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다 마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린 밑에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시 마진을 주고 바텀이라고 써 있는 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16dp 이렇게 주면은 간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얘네들을 다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넣고 그 다음에 요 놈도 간격이 좀 멀죠? 여기다가 넣고 원하시는 데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다 원하시는 간격, 원하시는 숫자, 원하시는 위치 다 넣으면 됩니다. 너무 벌어진 거는 다시 좁히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줄 게 없죠.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훨씬 조금 더 간격이 여유로워졌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지금 너무 붙었죠.
이걸 하나 주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각각 하나씩 다 왼쪽 오른쪽에다가 마진을 주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 제일 끝에 있는 부모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패딩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패딩은 뭐냐면 안쪽으로 실제 그 옷 입는 패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안에다 껴 입잖아요. 안쪽에다가 넣는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마진은 바깥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주면 돼요. 근데 왼쪽 오른쪽 줄 거잖아요. 그럼 패딩 레프트 이렇게 주고 한 12. 그러면 지금 요놈들이 전체가 다 지금 왼쪽으로 쭉 공간이 생겼죠? 오른쪽도 주는 거예요. 패딩 라이트 똑같이 12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생겼죠. 근데 좀 더 주고 싶다. 그러면은 16으로 줄까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위에가 좀 너무 붙었어. 그럼 얘는 패딩을 줘서 요 첫 번째 놓음 여기 바로 윗 공간을 줘도 되고, 아니면 얘가 마진을 줘도 되는 거겠죠. 선택이에요. 저는 여기 패딩을 줬으니까 여기다 주겠습니다. 패딩 탑 하고 16 DP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내려가죠. 그럼 얼추 빌드 해볼까? 디자인을 봤을 때 배치가 어느 정도 깔끔하게 됐죠. 드디어 우리 처음에 보잘것없던 거에서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에이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요렇게 해놓으면 처음에 쓸 때랑 비교하시면 깔끔한데? 라고 됐을 겁니다. 여러분 방 청소하실 때 저기 뭐 책꽂이에 책 빠져있던 것들 책만 꽂아도 책상 정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확인만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죠. 제가 다음 시간에 버튼 정 안 눌리는 거 어떻게든 해결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오, 어느 정도 이뻐졌죠? 그러면 실제 우리 디자인과 비교해 볼까요? 요거였나? 네, 요거였는데 제가 좁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좁혀서 이렇게 얼추 비슷한가요? 뭐 색감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똑같죠? 글씨 대문자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다 이거 아이콘 안 넣었구나. 이거 해야겠어. 나 이제 못 까먹었나 했다. 뭐 허전하다 싶었어. 자, 여기 버튼으로 가세요. 강의가 끝날 뻔했어.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을 때는 어떻게 넣냐면요. 드롭을 레프트라고 하고, 우리 아이콘 내가 다운받은 거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꽉 차서 넘쳤어요.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넘친 거 보이시나요? 넘쳤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쓸 때는 조금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아이콘을 여기 왼쪽에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팁이니까 난 여기까지만 하겠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은 강의를 끄셔도 돼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우리의 사랑 리니어 레이아웃을 놓고 배치를 하고, 여기서는 사이즈가 50으로 여기서 잡은 다음에요. 감이 오실려나 모르겠는데 딱 여기까지 하면 아이콘과 즉 이미지 뷰와 버튼을 옆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옆으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오리엔테이션이겠죠. 호리존탈. 그 다음에 일단 버튼 다시 복사한 거 빼고, 아까 우리 이미지 있지 않았나요? 요거 갖다 쓰는 거예요. 빠른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딱 넣고, 이 높이는 매치로 해도 돼요. 왜냐면 위에 지금 부모가 50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고, 너비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너비는 높이가 50이니까 너비도 50으로 하죠.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좀 정렬이 안 맞죠? 센터로 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래비티 센터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 왜냐면 요즘 마진 같은 거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서 잡다한 코드들은 좀 지우고. 이렇게 됐나요? 느려. 이렇게 하면 지금 나란히 배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죠. 그럼 요거를 백그라운드를 지워서 여기 바깥에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가 지금 색깔이 뭐 이상하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회색으로. 일단 이건 천천히 잡아 나가자고요. 이렇게 해놓고, 아이콘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좀 줄일게요. 30으로. 좀 작아졌죠? 그리고 너무 왼쪽에 붙었어. 그럼 우리 방금 전에 배운 겁니다. 패딩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 부모에다가 패딩 왼쪽에 조금 더 들어가라. 12 정도 주는 거예요. 들어갔죠?
근데 오른쪽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 라이트 너도 좀 들어가라. 됐어. 이렇게 하면 볼까요? 배치가 완료가 됐죠. 요 회색만 없애면 될 것 같아요. 버튼 모양은 완성이 됐어. 그러면 여기가 문제인데 방법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백그라운드 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트랜스 없니? 다시 이걸 지우고 백그라운드 친 다음에 트랜스퍼런트라고 투명한 게 없네요. 제가 지금 오타를 쳤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죠. 이걸 없애려면 아까 잠깐 알려드리려고 했다 말았던 게 있는데 이거를 꼼수입니다. 텍스트 뷰로 바꿔주세요. 텍스트 뷰로 바꿔주세요. 버튼과 텍스트는 부모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작이 거의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 얘는 매출하면 안 되겠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로로 배치할 때는 이 너비에 조심하시라고. 랩으로 해놓고 텍스트 했고 얘가 정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센터 그라비티 센터 이렇게 해놔주고 정중앙으로 왔죠.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오면 안 돼. 지금 사이즈가 일단은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방법을. 색깔은 뺐어요. 볼까요? 색깔은 빠졌죠.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텍스트 뷰도 버튼이 아닌데 그럼 누를 수가 있나요? 네,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클릭 에이블 트루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누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버튼을 누르고 싶어 하는 건 이 전체 영역이잖아요. 이거를 클릭 에이블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도 클릭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 옵션만 있으면 다 누를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원래 있던 버튼은 빠졌고 배치만 이렇게 이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버튼이 이쪽에 있고 이게 전체 좀 차지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왠지 느낌이 자식들을 나눠 가져라 하는 이거 아닐까요? 10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비를 이렇게 정해주지 말고 빵으로 바꿔주세요. 얘도 빵으로 바꿔요. 이렇게 일단. 그 다음에 자식들이 나눠가는 거 뭐였죠? 웨이트였죠? 근데 10을 줬으니까 2대 8로 나눠가자고요. 어느 정도? 2대 8. 여기는 웨이트 8. 그럼 빨간색이 없어질까요? 얼추 서로 나눠가졌죠? 지금 이게 왜 이러냐면 이 크기는 다시 돌아와서 그래요. 이거는 그냥 다시 좁히면 돼요. 이렇게. 얼추 가져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딥하게 들어갈게요. 보면 이 간격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거를 좀 정해줄 수 없나요? 얘는 정말 30 바이 30, 가로 세로 30이고 나머지는 다 채우고 싶어요. 이런 2대 8 법칙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를 매치로 바꿔요. 됐죠? 아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웨이트는 빼버리고. 이게 좀 어려우려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 웨이트가 얘도 웨이트를 빼야지. 얘를 30, 30 이렇게 보시면 아까랑 좀 다르죠. 자기 공간만 차지하고 얘는 매치로 제가 분명 매치로 했는데 얘가 여기를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웨이트를 다시 지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요. 아까 부모가 자식한테 나눠줬을 때는 2대 8, 1대 9 이렇게 나눠 갖는 방법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너비를 지정한 애가 옆에 있으면 얘부터 그렸잖아요. 얘가 왜냐면 지금 호리존탈이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나가는데 너비를 정확하게 30, 30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얘가 매치가 돼도 그 다음 놈이 절대 이 영역을 침범할 수 없어요. 다음에 그려진 놈은. 근데 이거랑 매치로 바꿔볼까? 매치로 바꾸고 얘도 되려나? 해볼까? 싹, 하잇, 되나요? 볼까요? 좀 이상하죠, 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려놓고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얘가 일로 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당연히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요 다음에 이렇게 쓰고 보면은 뭔가 잘린 듯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그냥 잘렸죠. 이때는 어떻게 되냐? 요거 좀 약간 더 꼼수인데 이거 강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숙제로 알려드릴까요 그냥? 여러분 숙제 두 개인데요.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바꿨죠. 이거 안 잘리게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 왜 색깔이 안 바뀌었는지 그거 한번 공부해보세요. 아시겠죠? 강의가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끊어서 한번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